네, 안녕하세요. 선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장생에 이어서 목욕을 설명드릴 시간이죠. 자, 목욕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옷을 벗고 목욕하는, 씻고, 씻는 건 뭐죠? 나가려고 하는 거죠. 나가야지 씻잖아요. 뭔가 머리도 좀 말리고, 모두 좀 이렇게 좀 치장 좀 하고, 목욕이라는 건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예요. 뭔가 내가 그들로 하여금 주목을 받아서 그들의 같이 활동을 너와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들처럼 나도 하고 싶다예요. 왜 그러냐? 장생이라는 부분은 내가 이 생에 첫 발을 내딛었잖아요. 입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제품으로서 신제품으로 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럼 신제품 출시됐을 때는 그냥 신제품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 이목을 받아요. 근데 시기가 좀 지나면 관심도가 떨어지죠. 관심도가 떨어지는데 나는 어떤 심리냐면 그들이 나를 계속적으로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보게 해야지 내가 계속적으로 제품을 더 생산하고 또는 그들로 하여금 그 세계, 나를 사주는 사람처럼 나도 뭐를 사고 싶은 그런 욕구가 목욕에서 강하게 작용을 하는 거죠. 기득권층으로 편입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려면 그들을 좀 따라야 되겠죠. 그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모방복사해야 되겠죠. 흉내도 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인연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연결고리가 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계속적으로 없어도 드러내려고 하는 거고 내 목소리를 계속적으로 내려고 하는 거죠.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에서 그런 심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반대급부로 시기나 질투, 변덕 이게 어린 여자의 뭐 꾀가 있는 어린아이처럼 뭔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뭔가 따라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제 인지 부조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 형태, 부정적인 심리 형태, 또 긍정적인 심리 형태도 있겠죠. 뭔가 노력하려고 한다, 따라하려고 하고 그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자, 부정적으로만 목욕을 보기에는 좀 그렇고 긍정적으로는 이제 시작하고 프레쉬하게 신선하게 나도 그들처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의지도 표출이 된다. 그리고 뭐 반도체 이재용 회장이죠 지금 삼성전자 갑자일주예요. 갑자일주. 처음 60갑자에 처음 나오는 일주가 갑자일주인데 나도 새롭게 삼성을 변모시키고 싶다. 라는 기존에 있는 반도체 시장에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그 욕구 열망이 강한 거죠. 안 돼. 그리고 갑자는 가만히 있어도 일주 자체가 이제 욕지를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계속적으로 저 사람 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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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을 끌어요. 이목구는 인성을 가졌잖아요. 정당성을 가졌잖아요. 정인이니까 갑자일주의 자수가 정인이잖아요. 공공적인 사랑을 계속적으로 나는 받을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조세호 씨도 갑자일주예요. 그래서 인기에 대한 굉장한 관심도를 가지고 있죠. 또 그리고 어디 나가면 항상 인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성적인 인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인기죠. 어디 가든 어,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는, 이목을 끌 수 있는 그런 인자를 가지고 있다. 갑자일주랑 경호일주, 경호일주는 관이잖아요. 관으로 나의 관념이라든지 내 모습이라든지 그런 거에 항상 본인에 대한 이 일지 자체인데 몸도 되거든요. 몸에 대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그거에 대한 본인의 프라이드가 강하다. 인성이라는 건 내 지식적인 부분, 내 뭐 마음적인 부분에 항상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줄 것이다. 그걸 또 드러내고 싶다. 드러내고 싶다는 것보다 일지 자체가 이러면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모여요. 갑자일주 인기 많다. 거기에 12신살로 연살까지 뭐 해생이라든지 갑자일주 같은 경우는 해묘미생, 해묘미생의 자수면은 이게 연살이거든요. 도화살이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끼를 보유하고 있다. 내가 나가기만 하면 내 몸을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입자일주 중에 무속인 분들이 많아요. 이목을 계속 끌어요. 무속인 분들 많고, 방송인 분들도 연예인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경호일주 자체는 관이니까 조직 안에서 돋보이는 존재겠죠. 자, 그리고 일주 자체가 이제 을사일주랑 신의 일주가 이제 목욕인데, 을사일주가 이제 상관이잖아요. 을사일주는 내 말을 좀 표현하고 보여지는, 드러내는, 이제 물질적인 부분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많고, 신의 일주는 해수 자체가 상관이면서 수잖아요. 정신이잖아요. 이 정신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다. 뭔가 이제 파동적으로 드러내니까 가수도 많겠죠. 김유나 씨가 신의 욕상관이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욕상관 노래 부르시는 분들, 방송인들 또는 아나운서 신의 일주, 그리고 남창희 씨도 신의 일주. 그래서 일지 욕상관, 을사는 좀 강사 같은 거, 강의 같은 거, 또는 뭔가 영업 쪽, 그쪽에 좀 많으시고, 을사보다는 신의 일주가 이제 이 명리하시는 분 중에서도 신의 일주 많으시고요. 이름은 되진 않겠습니다. 신의 일주 엄청나게 많은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자, 근데 신의 일주나 이 상관이라는 거는 인성이 어느 정도 통제를 좀 받아야 되겠죠. 너무 이제 상관이나 참견을 하다 보면 뭔가 생각하고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이제 가게 되면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도 나오겠죠. 하여튼 욕지 자체는 내보이고 막 드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그냥 막 드러내게 되면 욕지 자체는, 그래서 목욕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충이나 극이 되는 지지에 있는 인자가 있으면 훨씬 더 본인을 고급스럽게, 생각 있게, 목적 있게 드러낼 수 있다. 그래서 목욕이라는 거는 태지나 양지나 뭐 장생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왜냐하면 목욕이 인기를 끌 수 있는 부분에 아주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게 관제 구설에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강해지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에 운에서 극이 오거나, 이제 원국에 있으면은 아예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극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목욕을 펼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원국에 없어요, 컨트롤 인자가. 근데 대운에서 운 왔는데 세운에서 사건까지 터져버리면, 이렇게 하다가 그 빅뱅의 승리가 목욕 신의 일주예요. 신의 일주인데 그 사주가 이제 해수가 사와, 정관은 신의 일주니까 수국화로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관을 계속 건드렸는데, 언제 문제가 되냐, 이 해수가 술토나 진토, 진의 원진이나 술의 천문으로 올 때, 토국수 당할 때, 그때 관인으로 당하는 거죠. 관의 문서로 해서, 관의 명령으로 해서 이제 그런 막 펼치다가, 해수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데서 막 자기 끼를 막 그냥 펼치다가 수국화 계속되다가 화생토 토국수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그래서 목욕이라는 인자 자체는 엄청나게 유용할 수 있고, 현대사회 유튜브라든지 뭐 연예계 뭐 돈 엄청나게 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명예성도 크게 이제 부각이 되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진폭이 큰 거죠. 파동의 폭이 엄청나게 위로 쭉 올라갔다 훅 떨어지는, 몇백, 뭐 승리 같은 경우는 몇백억 사업까지 막 엄청나게 펼쳐서 그러다가 한 번에 다 털리는, 지금 외국에서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펼치고 있다곤 하는데, 그때 또 인성운 관운에 이제 그런 부분이 막 상관경관을 계속 치려고 하는 거죠. 내년에 을사년 되면 편제잖아요. 사화가 또 관이 오니까 내가 수국화 때릴 게 생긴 거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겠죠. 수국화의 사건이 내년에 발단이 돼서
편재 때문에, 돈 때문에, 여자 때문에 발단이 돼서 미년에 미년은 좀 덜하고 그 조금 이제 술년에 또 한번 이제 양인운 들어오니까 그때 또 이제 술에 사술 원진 걸리면서 되는. 저희 얘를 할래다가 너무 부정적이라 얘를 뺐어요. 그런 건 좀 그냥 이렇게 스킵해서 지나가시면 그렇구나라고 이제 지나가시면 되고. 자, 연지라든지 월지라든지 일지라든지 시지라든지 목욕지가 있으면 그런 이제 욕망이 펼쳐지는 시기예요. 그 기반하에서 내가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나를 뽐내고 나를 드러내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나의 인기를 봐주는, 관심을 가져주는, 관종을 끌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게 연지면 초년일 테고 월지면은 중년일 테고 그리고 뭐 일지면은 중후 그런 년이고, 이제 시지 같은 경우는 말년에 인기 끄는 사람이 은근히 있어요. 말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까지, 70 전까지 보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연지로 돌아가니까. 자, 그래서 관종의 끼를 가지고 있는,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기반, 연예인한테는 좀 필요하겠죠. 그게 안 되면은 그런 목욕이 아니다 그러면 홍염을 좀 보시는, 이제 간지 자체의 홍염을 좀 보시는 경우도 필요하시고, 그래서 이 12운성 자체는 목욕 자체가 크게 부각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지지는 삼합 방합 운동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장생과 뭐 제왕지, 록 또는 묘지, 요 세 단계의 그런 삼합 운동이 주된 운을 보는 형식이기 때문에 목욕지 같은 경우는 그냥 성향 자체, 요 시기의 성향 자체, 요 시기의 기반 자체가 이제 목욕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나가면 인기 끈다.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 설명드린 이야기고요. 목욕의 월지가 목욕이면 막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막 일하는 직업보다는 나를 좀 끼를 좀 펼치는 그런 쪽의 직업성이나 직종이나 그쪽으로 가게 되면서 그런 쪽으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맞겠죠. 사주는 맞춰가는 부분이 많고요. 사주 꼴이 그렇다면은, 사주의 그런 형식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용도 자체가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는 게 가장 무탈하게 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그거에 이제 정반대 부분에 가면 답답해서 못 견뎌요. 막 들썩들썩 거려서. 그런 이제 뭐 도서관 사서 같은 데로 가면, 욕지가 많은데 도서관 사서 같은 데 가면 어떻겠어요? 도서관에 오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다 나를 쳐다보는 거야. 많이, 여자라면.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자꾸 나를 건드려 막 도서관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데서 퇴사를 당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조금 더 사람들과 많이 마주치고 인기적인 요소가 포함된 쪽에 판매를 하는 데 가니까, 욕지의 그런 기반이에요. 판매를 하는 데 가니까 막 연예인도 막 보고, 나도 막 사람들하고 막 재밌게 놀고 막 마시고, 물질적으로 욕구의 그런 장으로 이제 변모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그 일주 자체가 목욕이 아닌 부분은 그냥 월지가 그렇다. 부모님의 인자가 그런 끼가 있구나. 뭐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일주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일지도 포함된 거잖아요. 나도 내 몸도 좀 인기가 많은 스타일인데 와이프도 많아. 또 그거랑 연관된 인연이 들어오겠죠. 인기 많은 여자. 경호일주 같은 경우는 정관이 목욕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온 남자가 끼가 많은 거예요. 결혼하는 남자. 그러니까 뭐 월간에 있거나 연지에 있거나 연간에 있거나, 요 남자가 이제 내 품에 들어오면, 나와 결혼을 하게 되면 내 궁성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목욕지의 형태니까, 그렇게 뭐 노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끼도 없던 남자가 나랑 결혼하고 나서 인기가 엄청 많아졌네, 뭐 이런 식의, 이상하게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이 뭐 나이트 같은 데도 가고 자꾸 나돌아댕겨 이런 거죠. 어, 갑자일주도 마찬가지고, 이 느지막이 이제 바람 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지에 있으면은 이제 자식 성분이 좀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자수 자체가 항상 사주를 볼 때, 일주를 볼 때 일지가 뭐 어떤 천간에 어떤 성분을 장생시키는지 항상 체크해야 돼요. 장생이 가장 12운성의 테마예요. 장생이 현실에 출생했다, 입자로 탄생됐다, 물질의 시작이다, 현생의 시작이다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지에 있는 성분이 천간에 어떤 거를 장생시키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록이 제왕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의 성분이 천간의 어떤 글자를 제왕시키냐, 록시키냐, 같은 간여지동이라고 하잖아요. 자수면 천간의 임수나 개수겠죠. 그걸 강하게 만든다. 건록이라든지 제왕은 이 물질 기반의 최고, 이제 왕좌를 차지한 그런 글자잖아요. 자, 그리고 묘지도 있어야 되겠죠. 묘지. 가장 끌어내리는 천간의 그런 10글자를, 묘지가 딱 오게 되면 그 10글자 중에 묘에 해당하는 글자를 지지로 확 끌어내려요. 그럼 천간의 활동, 보여지는, 드러나는 이제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상징의 공간, 뭐 드러나는 공간이라고 하면, 활동의 공간이라고 하면, 묘지가 딱 오는 순간 그 글자를 훅 끌어내려요. 활동 못하게 해요. 창고에 딱 집어넣어요. 고라고 하잖아요. 고묘라고 하잖아요. 묘 속으로 딱 집어넣어 버려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관이 천간에 있으면 더 직접적이고, 천간에 없는데 정관이라는 천간의 10글자를 다 올린 다음에 장생을 어떤 글자 시키냐, 그 글자가 나한테 있으면 굉장히 직접적인 사건이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 글자가 동하게 되면. 그래서 장생, 록, 그 다음에 묘, 요 글자는 천간 다 올려야 되는데, 이 목욕 같은 경우는 다 올릴 필요 없어요. 그 외의 글자들, 뭐 장생, 록, 묘 빼고는 올릴 필요는 없어요. 따로 올릴 필요는 없는데, 뭐 있는, 만약에 자수가 신금을 장생시키잖아요. 그러면 신금은 간목의 정관이죠. 갑자일주는 내가 정관, 뭐 남자라든지 회사라든지 굉장히 열심히 보필하는,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게 또 12신살까지도 포함해서, 만약에 이제 이재용 회장이라면 갑자일주인데 신금, 원숭이 띠거든요. 그러면 자수가 목욕이면서 장성살이에요. 거기에 신금이 있다면 회사를 내 능력, 인성의 능력으로 장생시키는 사람이죠. 잘 되게 계속 밀어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일지 자체가 어떤 성분을, 뭐 진술충리라면 관대시키는 거겠죠. 관대시키는 거는 양적인 힘을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이고, 12운성 목욕 설명하다가 잠깐 이제 다른 쪽으로 갔네요. 어찌됐던 사화는 경금을 장생시키죠. 목욕인데, 그러면은 목욕이라는 건 드러내고 표현하고 끼를 발산하는 성분, 기존 질서에 편입하고 싶은 성분. 그리고 이제 목욕지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좀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 심하고, 또
뭐 상관이나 상관은 외부의 자극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들의 반응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할 때마다 남을 살펴요. 바깥에 있는 인자에 맞춰서 내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상관. 식신은 내 식대로 그냥 하는 거죠. 외부가 네가 웃던 말던 그냥 내 식대로 하는 거예요. 상관은 네가 웃는 대로 그거에 맞춰서 계속 뉘앙스를 맞춰줘요. 표현을. 그게 좀 틀려요. 자, 상관이 이제 목욕이다 보니까 굉장히 남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외부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거에 계속적으로 참여한다 또는 상관한다. 눈치 본다. 그리고 신의 욕상관에 제일 이제 뭐 정치하시는 분 중에는 유시민 작가라고 하죠. 유시민 작가 신의 욕상관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형 걸리거나 막 그러니까 지금 축술미도 걸려 있어서 이제 좀 벌금형 맞으셨죠. 조심해야 돼요. 욕상관을 너무 그렇게 막 하여튼 뭐 파묘상관도 있긴 한데 상관을 표현할 때 컨트롤이 좀 필요하다. 목욕지는 컨트롤. 내 해수를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할 성분이 있나 그 부분을 좀. 상관은 인성이 컨트롤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는 편제가 컨트롤 좀 하겠죠. 편제가 컨트롤을 하게 됩니다. 자, 예를 한번 좀 설명드리죠.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은데. 조세호 씨는 편인격이죠. 신중에 편관의 편인, 제극인, 현실적인 부분에 포커싱을 맞춰서 정보를 돈으로 이용하는, 거기에서 그 정보를 계속적으로 상관생제, 제극인, 갑자일주의 그런 특성이니까 원국은 설명 안 드리겠어요. 그냥 갑자일주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만 보시면 돼요. 자유나 신의 욕상관, 상관생제, 무인성이네요. 그죠? 생각 안 하고 그냥 훅 얘기하는 거예요. 감성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자, 상관이 있는데 인성이 있으면요, 잠깐 멈춰요. 생각하고 얘기하니까 늦어요. 그래서 통번역사, 통역사 같은 경우는 인성이 없어야 돼요. 바로바로 듣자마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건 인성이 개입한 거거든요. 내 생각을 좀 했다가 번역을 하는데 통역사 같은 경우는 즉시 해야 되잖아요. 그냥 바로바로 기계처럼. 그러면 인성이 없는. 그리고 자우림씨는 이제 개수는 감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그래서 뜨거운 그런 그 깊은 감성을 나타낸다. 그러면서 지금 연월관에 재생살 걸렸잖아요. 편관이죠. 편관에 명분까지 붙었어요. 이유까지. 재성이라는 건 목생화 화극금이에요. 그러면은 재성 자체가 강한 성분이겠죠. 목생화가 크게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버님 자체한테 많은 트러블이 생겼다. 아빠가 사업했는데 망하는 경우도 있고 재생살 같은 경우는 큰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나는 또 나의 식신, 내 식대로 하는 그냥 다 쏴붙이는, 다 해결해버리는 식신제사라는 그런 부분까지 있는데 이제 을축대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관 식신제살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해자축으로 붙었잖아요. 축인합도 되면서 요 시기에 천간에 재성이 뜨면서 재물적인 부분 또는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많았다. 근데 요 시기에 다 해결이 되잖아요. 요 시기에 해결이 되니까 크게 문제는 없었겠죠. 자, 남창희 씨는 여기는 이제 상관 합살 사주인데 편관격이죠. 편인의 편관이 떴어요. 그러면은 엄청난 스트레스, 정미일조에 엄청난 정화가 양인을 깔고 있으면 정화 자체가 근도 있으면서 관대지니까
음간의 관대지가 제일 강해요.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간은 제왕지가 제일 강하고 양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에서 거기에 재생살이니까 내가 돈 벌면 스트레스만 받는다. 그러면 임수가 좀 활동해 줘야 되겠죠. 상관들이 국가적인 사람들이 나를 좀 도와줘야 돼. 많이 유재석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많이 도와주는데도 안 뜨죠. 안 뜨는 그런 시기에서 43살은 돼야지 임수가 이제 천간의 임수가 활동을 좀 하겠네요. 여기서는 비견들이죠. 신의 얘가 뜬 거, 얘가 아니라 나랑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랑 같은 사람들이 이 사주 자체에 비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대운에서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43세 되면 내 말에 내 어려움에 사람들이 귀 기울여 주면서 수생목까지 해주니까 이때 좀 이제 어려움을 좀 훌훌 털어버리고 43세부터는 내 능력이 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의 육상관 목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드렸고요. 목욕은 크게 그냥 일지에 대한 부분은 월지에 대한 부분만 보시면은 내가 기질 자체, 사회적인 부분, 사회적인 분위기, 사회적인 그 기반 자체, 그리고 내 일지에 대한 뭐 배우자라든지 내 몸에 대한 나의 인자에 대한 부분의 목욕에 대한 특성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목욕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목욕 관대네요.